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라디오 뉴스케이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지만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족들의 요구에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여권과 유족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또한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여야 유족이 각기 다른 입장을 고수해 당초 목표였던 특별법의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오늘 S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여당에서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불가능하고 이 조사권만 허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국정조사보다도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수사권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소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기소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의논을 해보자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주장하는 조사권으로는 이거는 정말 한계가 많다 하는 주장이시고, 네. 야당은 수사권은 인정해 주는데 기소권에 대해서는 또 의논을 해보자, 좀 논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이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유가족들은 다 가져야 된다, 수사권, 기소권 다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한간에 볼 때에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목적과 취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어떤 권한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특히 이거는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모든 국민이 이야기하듯이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그냥 특단의 조치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가운데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소속 조원진 간사와 심재철 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두 사람과 더 이상 특위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며 사퇴 이전에는 새누리당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조특위 김현미 야당 간사는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간사가 임명돼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의 사퇴 전에는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낭독한 성명문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소속의 심재철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는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정조사 증인 명시 여부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지연시켜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고, 기관보고 증인 선정 합의 지연으로 MBC가 증인 불출석했음에도 국회 대응 불가 상황을 만들었고, 국정조사 회의실 축소 추진, 진도 현장 방문, 진도 현장 기관보고 번복, 불응, 예비조사위원 선임을 지연시키는 등 국정조사를 교묘하게 방해해왔다. 특히 공정해야 할 위원장이 사회권을 남용하여 야당 위원들의 질의 직후 매번 위원장이 검열하며 추가 질의하여 질의 내용을 왜곡 또는 물타기, 김빼기로 일관하였고, 심해 잠수사에 관한 법규와 등록 방법 검토 등 다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장황하게 질의하며 시간을 끌었다. 야당 위원 질의 때 사용한 자료를 트집 잡는 등 야당 위원들의 정상적인 국정조사 의정 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해왔다. 또 유가족들의 방청을 제한하고 모니터단의 참관을 방해해왔으며
모니터단 평가와 언론 보도에 대해 개인 변명을 늘어놓는 등 위원회 운영을 사적이고 감정적으로 운영해왔다. 그 절정이 유가족을 강제 퇴장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야당 위원들은 국정조사의 파행을 막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다. 이에 세월호 참사를 AI에 비유하며 유가족을 모독한 조원진 간사위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퇴장시키는 등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심재철 위원장과는 더 이상 국정조사를 함께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오늘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몇 명까지 할지가 관심이었고 보고서 송부 요청의 대상에서 빠지는 후보자는 사실상 임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3명 모두에 대해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임명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은 이미 판정이 끝난 후보자에 대해 연연하는 청와대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적격을 넘어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거스르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 후보자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잇따르는 인사 참사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와 같은 결정은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인사 참사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인사 철학과 깜깜이 인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만이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개조를 말하기 이전에 대통령 스스로의 변화 먼저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정회 중 벌어졌던 폭탄주 회식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주요 간부 14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당일 회식엔 문화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등 총 14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화부 산하 아리랑TV 측에서도 기획팀장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안 의원은 청문회 마지막 날 실무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는 문화부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차관 이하 주요 간부가 조직적으로 참석했으며 충성맹세를 위한 뒤풀이 자리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나와서 거듭 자녀의 유학비자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처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방법 제18장 1546조 이게 이제 비자 사기죄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이제 비자 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구하고 또 그러니까 신청서가 이제 특파원이 아니었는데 특파원으로 이제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법에 위배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예 그 미국 이민법에 그렇게 그 조항이 딱 있군요. 비자 사기.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그게 이제 18장 1546조에 있고요. 예. 또한 신청서에 취득 이유를 허위 사실로 기재했을 때는 네. 벌금형 또는 25년 미만의 징역형,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보는 것이죠. 허위 기재. 네, 그리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또 역시 미 영만법
18장 1001조에 의해서 5년 미만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기에는 이 아이비자를 받아서 출국을 했고 자녀들을 불법 체류 상태로 남겨두고 혼자만 노는 것이 미 연방법 제18조 여기에 위배되는 것이죠.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오늘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의 첫 공식 일정에 불참했습니다. 외부엔 피로 누적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쌓인 김무성 대표와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두 지도부 사이의 내홍이 표면화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김 대표와 최고위원단 등 어제 선출된 당대표를 비롯해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현충원 참배 일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기도당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김 대표와 최고위원단이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지만 이 일정 역시 서 대표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의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왔는데, 예. 제가 이제 비박의 좌장이다, 이렇게 규정 지어질 때 좀 마음이 좀 아팠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박근혜 정부를 어렵게 만들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참 변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 비박의 좌장이라는 말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비박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좌장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당에 우리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일부 소수 중간 권력자들이 대선에 공이 있었던 사람들을 굳이 비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예. 비분관계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박근혜당 벗어나는 새누리당, 친박에서 비박으로 새누리 권력이동, 김무성 청와대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좀 뽑아놨거든요. 이 제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보고 하는 건데 예. 할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수용이 되지 않고요. 예. 방금 들으신 방송은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30도, 강릉 32도 등 대부분 지방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저녁 무렵부터 북상하는 장마 전선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주로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고 금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30에서 80mm,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남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해안과 제주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7도, 현재 습도는 61%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